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월 몇천만 원씩 번다는 수익 인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틈을 파고들어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방법, 유튜브 알고리즘 타는 법, 유튜브로 수익 만드는 법, 유튜브로 돈 버는 법 등 유튜브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을 보면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작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썸네일 제작법, 컷 편집하는 법, 키워드 잡는 법, 커뮤니티 글 쓰는 법, 제목 선정하는 법, 촬영하는 법, 저작권 피하는 법, 수익 설정하는 법,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담으시더라고요. 내가 음식점 사업을 하려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 강사라는 사람이 예쁜 식탁 사는 법을 알려주는 느낌이에요. 내용의 본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저 강의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저 강의를 팔고 있는 사람이고, 저 강의를 구매하는 여러분들은 애꿎은 돈과 시간만 날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갱구조대라는 채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어떠한 방식으로 1년 동안 85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를 통해 유튜브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복잡한 머리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몇 분의 시간마저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될 만한 내용만 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튜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만약 보고에 뜨기 세계 랭킹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인구의 90%가 중학생인 거리에 음식점을 차리려고 한다면 이때 나는 보고회집과 떡볶이집 둘 중 어떤 가게를 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떡볶이집이겠죠. 왜냐? 내가 자신있어 하는 보고회집을 차리더라도 거리를 지나가는 소비자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니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건 일단 뒤로 밀어두세요. 실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영상에 의미가 생깁니다. 자, 다음으로 떡볶이 가게를 차리려고 동네를 둘러봤더니 인근의 맛집으로 알려진 떡볶이 가게가 3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 떡볶이 가게를 차리는 게 좋은 판단일까요? 당연히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 경쟁자가 많을수록 내 가게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컨텐츠를 성급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끝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떡볶이 가게를 내려놓고 경쟁자가 없는 샌드위치 집을 차렸어요. 그렇다면 이때 한번 방문한 고객들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될까요? 음식점의 4대 평가 요소인 맛, 위생, 친절도, 가격, 이 4가지 모두를 고객이 원하는 선에서 만족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 만족을 느끼지 못한 고객에게는 굳이 내 가게가 아니더라도 고를 수 있는 식당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 말은 즉, 내 채널을 한번 보게 된 시청자분들이 나를 계속 찾아오게끔 만드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만 채널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키워드는 크게 시청자들의 니즈 파악하기, 경쟁자 파악하기, 차별화 포인트 만들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한 단어로 기획이라고 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성을 꼬실 때도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상대 주변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남자들 사이에서 내가 선택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처럼 매 순간 기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우리 인생과 다를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뭔가 다른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기획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갱구조대 채널을 예로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고갱구조대 총괄기획을 맡고 있는 저는 본업이 마케터입니다. 때문에 광고와 굉장히 밀접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 유튜브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잘 아는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서 광고 기법, 광고 용어를 알려주는 채널을 만들었다면 마케터가 되는 길을 진로로 잡으신 취준생분들 이외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채널이 됐을 겁니다. 중학교 앞에서 보고회집을 차리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용자들의 니즈가 큰 주제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머리에 떠올리게 된 게 소비라는 주제입니다. 왜냐?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가 가진 마케터라는 능력은 일단 내려놓고 시청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뒤 소비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내가 가진 마케터라는 능력을 이 주제에 맞춰서 활용해야 돼요. 소비에 대한 정보는 할인받는 법, 아껴 쓰는 법, 싸게 사는 법, 지원금 받는 법 등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소비라는 주제에서 파생되는 그 많은 세부 주제 중에 허위 광고에 대한 팩트 체크를 가장 큰 주제로 잡았어요. 모든 소비자들은 허위 광고에 심각하도록 노출돼 있고, 그로 인한 잘못된 소비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오랜 마케터 생활로 허위 광고를 적발하고 그게 왜 허위 광고인지 근거를 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위 광고 팩트 체크 같은 주제의 영상은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영상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낮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주제가 최적의 주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세부 주제까지 설정이 끝났으니 이제는 영상을 만들기에 앞서 내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한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구독과 지속적인 시청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호갱구조대 영상을 만들 때 항상 생각하는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퀄리티입니다. 저는 자료를 찾을 때 항상 한 가지 주제를 최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보통 영상 한 편당 10시간 이상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족할 만큼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편이에요. 며칠 전 업로드한 선을 넘기 시작한 요즘 예능들 편을 보시면 무당과 쇼닥터를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PD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능 한 편이 편성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는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예능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관찰 예능이 왜 부정적인 자극으로 물들게 됐는지,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지, 방송사가 이런 예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제작비를 아끼고 최대 수익을 뽑아내는 무당과 쇼닥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사기 방송이 왜 없어지지 않고 더 성행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죠. 이렇듯 정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찾아보고 취합한 뒤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어요. 조회수가 좀 나올 것 같다거나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 막연히 퍼져있는 글을 그대로 가져온다거나 그 누구나 다룰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정리한 정보를 2-3분 내외의 영상으로 꽉꽉 눌러 담아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 빠른 전개를 위해 나레이션 녹음도 꽤나 오래
오래 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여기까지 1시간 정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레이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필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만 넣습니다. 제 기준에서 단 요만큼이라도 필요 없는 말들은 지루함을 유발하고 시청자분들의 시간을 허투루 잡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영상에서 단 한 개의 단어도 뺄 단어가 없을 거라 생각될 만큼 필요 없는 건 모두 빼고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저는 영상에 있어서 나레이션은 물론 시각적인 자료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영상 기획과 편집 속도를 늘리기 위해 이런 부류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끼워 넣는 걸 절대 금지하고 최대한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정리해보면 정보의 퀄리티, 스피드, 시청각 자료 이 세 가지가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이 다시 찾아오시게끔 만들기 위해 제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고집이자 전달드리려는 가치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유튜브에 관한 팁입니다. 이제 유튜브에 대한 복잡한 머리가 좀 해결이 되셨나요? 아,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순전히 저에게 해당되는 거지 저대로 따라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카테고리를 찾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을 섞으신 뒤에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본인의 차별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곰곰이 잘 고민해보세요. 그게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해답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끝으로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상치도 못할 때 갑자기 조회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내가 구글의 대표가 아닌 이상 이 채널이 영원할 거라는 가소로운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튜브 성공시키는 법, 떡상하는 법, 구독자 늘리는 법, 알고리즘 타는 법 그런 건 없습니다. 제목 잘 짓고 썸네일 어그로 끌고 하이라이트 영상 앞에 배치하면 알고리즘을 탈 수 있다? 희망 고문 같은 소리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저런 거 몇 개 손본다고 여러분들의 채널이 유튜브와 대중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런 강의라는 사람이 있다면 믿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만 날릴 뿐입니다. 유튜브의 성공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좋은 기획을 통해 어떻게 하면 실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거나 멘토가 필요하다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기획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세요. 본인의 돈벌이를 위해서 저런 얼토당토 않는 강의를 판매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영상도 제가 선택한 저의 주제 허위 광고 팩트체크로부터 시작된 영상입니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